네,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걸 매일매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 취재 뒷얘기도 좀 궁금하고 또 취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의 눈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열렸죠. 박대기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미국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예,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올해 CES에서 CES. 네.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뭐든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바둑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올해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형태로 전시가 됐습니다. 네. 예, 한번 보실 텐데요. 저 테니스 공처럼 보이는데요. 저 기계가 삼성이 이번에 공개한 볼리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아, 저것도 로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 실제로 구르면서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는 좀 큰 사과 크기로 지름 9cm 정도인데요. 크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애완동물이 물 수 있을 정도로 작지는 않지만 실내 어디든 같이 갈 만한 크기여서라고 합니다. 예. 이 로봇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AI 스피커처럼 알람이라든지 사람이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와서 안기는 등 반려 로봇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애완 로봇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2020년대는 경험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고 인공지능으로 기록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밌네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가 싶은데 네. 저 로봇도 곧 출시됩니까? 아직 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6개월 안에 출시는 할 수 있다. 아, 출시는 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더 조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겠네요. 예, 이 로봇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전자제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앞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쌀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하나 흥미로운 발표가 LG가 밝힌 인공지능 4단계론이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내게 필요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효율화와 개인화 단계가 1단계, 2단계인데 지금은 이제 효율화, 개인화 이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추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을 좀 추론해가지고 원하는 걸 추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 탐구까지 간다면은 제가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제 단지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에서 나를 이끌고 함께하는 동반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 역시 좀 흥미로웠고 현지에서 호응도 컸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단계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고 네. 하는 단계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저런 그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LG전자의 피팅룸, 가상 피팅룸에 가봤는데요. 네. 직접 한번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제 체형을 분석해가지고 실제로는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옷을 입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영상을 네.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바로 이 기계입니다. 저희 체형을 스캔해서 실제로는 옷을 안 입었는데도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네. 이건 하지만 아직까지는 LG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장치입니다. 효율화, 개인화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걸 고르는 걸 인공지능이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발전을 하면 나도 몰랐던 나의 패션 취향을 탐구한다든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서 이 차가 이제는 이동수단을 넘어서 컨텐츠 소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어떤 컨텐츠를 내가 소비할 것인지 또 어디로 나를 데려갈 것인지를 단지 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돕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제품 전시회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가 계속 발전하면 그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고민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는 사실 이제 차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로 자기들이 이제 경쟁 우위를 누려왔었는데요. 네. 이제는 차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입니다. 네. 전통차 업계의 현대차가 이제 차 대신에 개인용 비행기를 전시를 한 건데요.
마치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륙해서 프로펠러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워크맨으로 유명했던 가전업체 소니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공개할 정도로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가 전기전자 업체들이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차가 내놓은 이 비행기는 100km 이내의 근거리를 날아다니는 용도인데요. 헬기보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택시나 공유차 같은 플랫폼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대차 자동차 회사인데 비행기를 들고 나왔다. 네. 이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가 CES에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 그런 뉴스도 나온 걸 봤는데 네. 전자제품 전시회에 햄버거는 또 왜 나왔습니까? 예, 햄버거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는 순수하게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햄버거입니다. 네. 겉으로는 일반 패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콩고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 채식 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햄버거는 채식자를 위한 그런 메뉴가 아닙니다. 육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식이 좀 쉽도록 만든 메뉴인데요. 왜냐하면 채식을 해야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면 지구온난화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처럼 CES에는 생활을 바꾸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도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혁신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고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널리 퍼질 수 있고 또 혁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CES를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